돋보기를 더 찍을 때 돋보기를 쓰고 그래요. 돋보기를 더 찍을 때. 차이가 높아야지. Anh ruột. Anh ruột. Anh ruột của mẹ. 남동생인가? 삼촌이요. 삼촌의 삼촌이요. 그러니까 남동생. 신부의 예삼촌. 엄마 동생인가 보다. 악수 한번 하셔. Ôi đấy. 여기 분은 누구일까? 여기는? Bác là anh của 큰아빠요. 아, 큰아빠. 큰아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xin chào. Nó vào chồng chú em. Ruột. Ruột. 삼촌이요. 아, 삼촌. 아, 삼촌 이제 아내 되신 분이고. Anh Thủy, trai Thủy. 여기 그분 오빠요. 오빠? 아, 친오빠. 오빠. 신부 오빠. 차남이구만. 친자가 오빠요. 아, 진짜 아, 친척 차남이네. 자, Anh trai. Anh trai. 동생 안짜이. Anh bạn của 안짜이. 아, 친오빠 신부의 오빠구나. 그래서 안짜이라고 했구나. 저기 앉아 빨간 옷 입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인사 안 했네. Chị ơi, chị mặc áo dài đỏ là em là chị con đồng bác chị. 친척 언니. 그래. 친척 언니. 지금요 오늘 저 뚜엠바오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이빙이라고 했는가요, 집이?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아침에 빨리 출발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타이빙이라고 그러네요. 신부는 지금 직장사를 저 호지민 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죠. Bác Thủy này. 아이고. 승멍. Bác Thủy đấy.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띠엠바오입니다. 띠엠바오. các cháu có nói được tiếng Nga thì nói chuyện với bác. Ruski. Thế thì thôi. Chúng ta chỉ nói được tiếng Nga với tiếng Anh. Lông tóm thì cái Hàn thì chip.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소득을 이제 항상 한참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소득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결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5월달이 소득 신고하는 기간이죠. 5월달이 지금 소득 신고하는 지금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달입니다. 그런데요, 소득이 지금 신고하는 것은 2023년도 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하는 것은 2024년도 걸 신고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2023년도에 직장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5월달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말하자면 소득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5월달까지 12달에 5월달 빼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5월달 빼면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7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2210만 원,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이렇게 또 이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은 2210만 원이지만 내년은 더 많겠죠. 2210만 원이 아니라 2300, 400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7개월 동안 그만큼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소득 거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 소득을 이제 221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제 지금 현재 2210만 원이지만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221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2300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1월달에 발표가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제 소득이 이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지금이 5월이니까 지금 1월달까지 놀았다 간다면 1월달부터 지금까지 놀았다 간다면 그 5개월을 빼야 되잖아요. 예? 올 그 2024년도 것은요. 내년 이제 5월달에 신고하면 이제 그걸 쓰게 될 건데 그걸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 버려요. 예를 들어 2,210만 원을 지금 한다고 한다면 그로 이제 5로 나눠 한다면은 지금 뭐 한 달에 200 번다고 하면 그들은 한 뭐 300 이상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얼른 봤었을 때게. 그래서 상당히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신청한 사람들 언제 거 가지고 신청을 하냐면요. 2023년 거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부터 직장 생활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딱 보면은 이렇게 소득이 부족해버린 경우가 생겨요. 그 이제 굉장히 이제 그래서 꼬치꼬치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득이 안 된 사람들은 미처 소득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득 가지고 안 되면 재산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재산이 있다. 현찰로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도 이제 6개월 이상 통장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득을 1억을 가지고 있다. 재산이. 그러면 소득을 이렇게 500만 원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1억 간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억을 가면은 그 거래가가 1억이면은 말하자면 500만 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이렇게 발급받아가지고 지금 주변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은 한 5억 되는 것도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 게 있어요. 아파트는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70% 뭐 80%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섬에 사는데 그쪽에가 이렇게 앞으로 다리가 넘으면 굉장히 오를 수 있는 이렇게 소지가 있어가지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비싸게 거래가 된다 했었을 때 그것은 실제로 현재 거래 가격이 비싸더라도 공시지가는 굉장히 싸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5월달에 이제 신고한 것은 이제 말하자면 2023년 걸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 근데 만약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 자영업은 이렇게 2,210만 원을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한다면 2,210만 원을 좀 더 넘게 뭐 2,210만 원이나 2,300 정도 해가지고 신고를 하셔요. 그리고 2,300 정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2,210만 원을 이렇게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내년에 이제 말하자면 접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이제 6월 넘어서 접수할 수가 잘못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소득이 못 미쳐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소득을 버냐면은요. 소득급을 통해서 50만 원을 부족했는데 기자 나와갖고 6개월 동안 기다린 신랑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다린 경우도 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이제 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부족해갖고 안 됐었느냐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베트남에 결혼하고 나서 베트남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신고하면서 회사에서 신고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좀 중간에 쉬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신고할 때 좀 적게 신고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나와버려 비자가. 다른 소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도 안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업한 사람들은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좀 높여갖고 하셔요. 좀 높여갖고 실질적으로 사업한 사람들이 200만 원 못 본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 들고 저것 들고 막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신고를 해도 세금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결혼시키면 100% 이렇게 전부 다 현금 영수증 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2,500 정도 신고하게 되면은 뭐 2,500 신고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비자 받을 때에 크게 애로사항이 없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고 신고하고 내년에 좀 이렇게 또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소득이 부족하게 돼 본인이 부족하면은 이제 직계 가족은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은요. 예를 들어 내가 안 되면은 그 아버지 재산 갖고도 가능하고 아들이 재산이 있으면 아들 재산으로 가능해요. 근데 또 어떤 문제 생기냐면요. 아들이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씩 이제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인당 50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소득 2,210만 원이면 2,710만 원이 된다. 약 500만 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 정도 더 이렇게 계산해 갖고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꼭 말씀을 드렸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진도 다 보내주고 그리고 언제 들어온다고 그 말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 이제 소득은 이제 충분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뭐냐면요. 국가에서 나온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 예를 들어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이렇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국가에서 나오는 그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소득 금액 증명 자체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비자 서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이 있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소득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보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